안녕하십니까? G20 인서울 2010입니다. 여러분, 선진 7개국 모임인 G7 아시죠? 이 G7이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의 최고위 협의체였는데요. 하지만 G7이 선진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세계 공통의 의제를 중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G20입니다. 이번에 경주회의에서 환율 전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G20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G20, 바로 보름 뒤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 순서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는 각국 정상들과 하루 전에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CEO들을 위해 최대 70대의 특별 항공기가 운항됩니다. 행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도 11월 초 완공을 목표로 회의장과 미디어 센터 등 막바지 설치 작업에 한창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동원되는 특별 항공기 규모가 최대 7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을 포함한 각국 정부 대표단이 이용할 특별기가 40대에서 50대,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CEO용으로도 10대에서 20대가량이 지원됩니다. 정상들을 태운 특별기는 인천공항과 서울공항을 통해 그 이외 각국 대표단과 기자단을 태운 민간 항공기는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각국 정상들은 도착 후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1박 2일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정상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리셉션장 곳곳에 유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모처럼 오신 이 정상들께서 우리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정상들을 움직이는 동선상에 우리의 그 이제 유산 유물들을 이제 전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하시고. 각국 대표단에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은 정상과 배우자용으로 각각 한 대씩, 그리고 수행원용으로 밴 2대 등 총 4대입니다. 차량은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과 스타렉스 등 172대를 포함해 BMW와 아우디, 크라이슬러로부터 총 250대를 협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전시장도 막바지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코엑스 1, 2, 3층을 레드와 블루, 옐로 존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재무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은 정상회의장이 위치한 레드존을 이용하고 참가국 대표단은 블루존을, 기자단은 옐로존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코엑스 1층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D TV로 채워진 3D 전시관이 설치돼 각국 정상들이 휴식 시간에 3D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대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꾸며질 전망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부인들로 구성된 주한 외국대사 부인회가 특별한 공연을 가졌는데요.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무대에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 부인들이 부르는 아리랑. 한국말이 아직은 서툴지만 흥겨운 우리 가락에 맞춰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형형색색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한자리에 모인 대사 부인들은 멋진 워킹까지 선보입니다. The Korean because the G20 was held here, so I'm proud of your country. Even I'm the foreigner, but I'm proud of your country. Oh, it's nice that everybody knows our costume and can show to everybody, not only in Seoul, because we have many people from all countries to show our culture and our costume. 대사 부인들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들도 있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음악으로 하나가 됐어요. 음악으로 하나가 된 주한 외국 대사 부인들.
세계가 화합하는 G20 정상회의의 모습을 미리 만나보는 듯합니다. G20 Summit Seoul fighting!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 여기에 G20 정상회의까지 여러모로 의미가 각별한데요. 식민지에서 당당히 G20 의장국으로서 개발 이슈를 제안하게 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은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아픔을 딛고 일어난 한국만의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될 듯합니다. 한국의 국권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에게 양도한다. 한일 강제병합 조약의 1조 조문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합된 지 100년이 된 해. 역사학자들은 한일 병합 발표 이후 3세대가 지나가는 만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직접 기억하는 세대에서 아픔을 기록하는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리적인 체험의 세대에서 이제 기록하는 세대, 기억하는 세대로 옮겨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을 기약을 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 첫 해에 맞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험과 국제 원조를 받던 경험을 살려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 의제를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진국형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초부터 개발 의제를 의장국 신규 의제에서 올려서 성공을 했고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그 단연간 행동 계획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외국 젊은이들은 놀라는 눈치입니다. Korea has developed so fast during the 60s and 70s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now it's one of the leading economic countries in the world. In the past, they even used to receive dona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to aid their people, from IMF and such, but now they are a developed country themselves and they are even hosting the G20 summit this year. Korea is a good example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rom.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좀 더 내실 있는 발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식민지 국가에서 G20 의장국으로 발돋움한 데 대해서 상당히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런 초고속 성장의 이면엔 과거사 해결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한편 650m 지하에 갇혀있던 33명의 광부를 70여일 만에 구출한 칠레는 한국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이 광부를 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All of them have families waiting for them, children waiting for them, and they were doing a big effort to survive. 브란테스 대사는 그러면서 이 고난을 딛고 세계 중심에 선 한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need to say that this is a biggest and great opportunity for Korea to have this meeting here. The leaders of the world are going to be here and they are going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e what Korea has achieved in all these last 20 or 30 years.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G20을 비판하고 반대 집회 등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하는 G20은 개도국 입장도 잘 반영하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모임에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해 민주노총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국가적 협의를 하는 것은 반대하다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과 함께 공동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기간엔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비상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비상처리반은 G20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분 이내 현장으로 출동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상회의 기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언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회의장 주변 은행 점포에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아시아는 주요 20개국 체제의 유지와 기능, 역할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아시아개발은행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G20 체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어 아시아에 매우 유리한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경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이 합의된 것과 관련해 아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며 아시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국제사회의 금융규제 개혁 노력에 신흥국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아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2010 국가경쟁력 청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 청서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다음으로 4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청서에서는 중국이 오는 2020년 G20 가운데 5강으로 도약한 뒤 2050년에는 미국에 이은 G2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해군 UDT 동지회까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과격 폭력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에 가스를 실어 폭파시키거나 기름이 담긴 탱크로리를 이용한 화공 등 구체적인 실행 작전까지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우 개선이 이유라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도가 지나칩니다. 지난 개최국인 캐나다가 시위로 멍들면서 두고두고 패자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러한 폭력 시위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나 UDT 동지회는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시민 정신을 발휘해주길 촉구합니다. 투쟁보다는 성숙한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